하지만 여기서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그런 부족한 점을 발견했었을 때 바로 개입해서 도와주고 바로 내가 해결하는 것보다는 조금 기다리는 거, 한 템포 기다림으로써 아이가 실수나 부족함을 통해서 자기가 생각을 하고 어떤 점을 좀 보완할지 생각을 해보고 그걸 통해서 배울 수 있도록 기다리고 지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육아빠 정신과 전문의 정우열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의존과 독립이라는 이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상호 배반적인 부분이 학령기 때 교차로에 서 있다. 그래서 이 자율성과 의존이 점점 이렇게 변화되는 시기이고, 그래서 자율성 측면에서 굉장히 신경을 써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의 문제점도 말씀을 드렸죠. 흔히 자율성 측면을 간과하게 되고 부모가 많이 불안하면 과잉 보호를 초등학교 내내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아이의 입장에서는 자율성과 필수적으로 연관되는 책임감이라는 부분이 부족해지고 관련돼서 자신감도 얻을 기회가 줄어들고 오히려 사회적으로는 더 의존을 하게 되고, 그리고 친구들한테 오히려 또 과잉 의존을 하게 돼서 사회적 의존성도 증가가 되고 청소년이 되면서 부모와의 갈등도 점점 증가가 된다. 고학년이 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많아지는데 못하게 하는 부모와의 갈등이 증가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고드린 대로 어떻게 하면은 자율성과 의존성을 잘 균형을 맞춰줄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의존을 지원할 것인가, 방법적인 측면을 말씀드릴 텐데요. 우선은 자율성 측면에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집안일 시키기입니다. 아이들한테 집안일을 시키는 게 왠지 부모로서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할 일도 많고 요즘 애들은 특히 숙제에 많이 허덕이는데 집안일까지 시키기가 좀 스스로 마음이 걸리죠. 하지만 그게 내가 할 거를 아이한테 시킨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아이에게 책임감을 적절히 부여함으로써 자율성을 키워준다 이런 개념에서 집안일을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흔한 예로는 간단하게 방 청소가 될 수도 있고요. 거실 청소가 될 수도 있고, 집안에 어떤 물건을 옮길 때 같이 도와달라고 할 수도 있고, 이불 정리 같은 것도 있고요. 요즘에는 분리수거를 규칙적으로 하는 아파트가 많으니까 그때 함께 가서 또는 아이에게 맡겨서 분리수거를 시킬 수도 있고, 일반 쓰레기나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라고 시킬 수 있죠. 그리고 설거지도 시킬 수 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아이는 집안에서 역할도 점점 생기는 느낌이 들고요. 아, 내가 그냥 부모에게 받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가정 내에서 중요한 구성원이구나, 이런 인식을 하면서 내 기여를 인정받는 느낌도 받게 됩니다. 당연히 실수를 합니다. 방 청소를 해도 완벽하지가 않고요. 하는 둥 마는 둥 하고요. 부족하고요. 설거지를 해도 안 도와주는 게 날 정도로 대충 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뭐 그릇이 깨질 수도 있고요. 하지만 여기서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그런 부족한 점을 발견했었을 때 바로 개입해서 도와주고 바로 내가 해결하는 것보다는 조금 기다리는 거, 한 템포 기다림으로써 아이가 실수나 부족함을 통해서 자기가 생각을 하고 어떤 점을 좀 보완할지 생각을 해보고 그걸 통해서 배울 수 있도록 기다리고 지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입을 하고 싶으면은 아이의 플랜을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이거를 해결할 계획이냐고 구체적으로 물어보는데, 이게 어떤 압박감을 주면서 빨리 이거를 결정해라 이런 게 아니라 차분하게 어떻게 할까, 참 어려운 상황인 것 같다, 너희 입장에서 해본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이게 아이가 너무 이렇게 진척이 없다 하면은 조금은 객관식처럼 줄 수도 있죠. 이런 방법도 있고 이런 방법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너는 어떤 플랜이 있냐. 설거지 같은 경우도 순서가 사람마다 다르고 방법이 다르겠지만 내 방법도 알려주고 또 다른 방법도 알려주고 아이가 선택해서 조금이라도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그것도 제대로 못하냐 이런 뉘앙스가 전혀 풍기지 않도록, 그러려면은 내 마음이 되게 중요하죠. 아이한테 이거를 시키는 게 뭐 내가 좀 편하기 위해서 또는 억지로 시키는 게 아니라 아이를 위해서 자율성을 증진시키는, 지금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아이를 발달시키는 측면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다리는 마음으로, 조금 여유 있는 마음으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쉽지 않죠.
또 한 가지 자율성을 증진시키는 측면에서의 방법은 가족의 어떤 일정 같은 거를 계획할 때 참여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가족 여행도 가고 또 나들이도 가고 외식 같은 걸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통보식으로 이번 주에 뭐 하기로 했다 이렇게 통보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미리 그 의사결정 과정에 함께 참여할 기회를 조금씩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역시 아이는 책임감을 느끼고요. 자율성이 키워가질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여행지라는 게 뭔지, 여행이라는 게 뭔지, 그 다음에 나의 호불호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 그 다음에 자기의 생각을 주장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물론 이 과정에 있어서도 매끄럽지가 않습니다. 아이가 가족 전체를 고려하기보다는 자기를 우선시할 수도 있고, 음식점을 고를 때도 별로인 곳을 고를 수도 있죠. 역시 그 과정에서 부모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너가 선택을 했더니 별로였다 이런 식으로 뒤집어 씌우거나 맛이 없었다라고 비판을 하거나, 너가 원해서 갔는데 거기서 너는 제대로 즐기지도 않지 않았냐, 너도 재미없다고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부모 말 들어, 이런 식으로 되지 않도록 아이의 결정한 일에 대한 결과까지도 내가 책임을 지우는 말을 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이가 스스로 느끼거든요. 가뜩이나 내가 뭔가 책임감을 가지고 해봤는데 이런저런 애로사항이 생겼어. 그러면 아이는 그거를 느낍니다. 그리고 느꼈을 때 생각을 하고, 감정적으로는 조금 괴로워도 그 과정을 통해서 다음번에 더 신중하게 결정을 해보고 자기 의견을 또 내보고, 이런 식으로 좀 길게 보고 편안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역시 부모의 마음이 편안해야 돼요. 이번에는 의존성을 키우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한쪽으로 너무 몰아세우면 안 된다는 거죠. 균형을 맞춰서 자율적인 측면, 책임감 측면도 키워주지만 여전히 아이는 교차로에 있기 때문에 학령기 때, 초등학생 때 부모를 의지하고 싶고 도움을 받고 싶고 또 격려와 지지를 받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안정적으로 늘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당연히 미션을 부여하면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때 나도 모르게 비난하는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을 주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난을 멈추고 아예 입 밖으로도 나오지 않게 아이가 이 과정에서 뭘 배울 수 있는지에 집중하도록 내 태도를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꿔 말하면은 지금 의존성에 대한 부분을 강화시켜주는 걸 도와주는 거잖아요. 의존성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잖아요. 충분히 의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잖아요. 정서적인 안정망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느낌을 주는 거죠. 자율적인 것을, 책임감을 강요한다고 그냥 밀어넣고 너가 책임져, 너가 결과도 알아서 해, 이런 식으로 지나치게 아이의 입장에서는 혼자 된 느낌을 가지지 않도록, 지금 교차로라는 걸 잊지 않고 내가 도움을 이쪽에서 주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게 아이기 때문에 내가 지지해준다, 언제든지 격려해준다, 이 마음가짐으로 아이를 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예를 들면 뭔가가 실패하거나 실수했었을 때 비난보다는, 또 무반응보다는 그랬구나, 아이의 마음을 읽고 괜찮아, 계속 또 해봐, 이런 마음을 계속 주는 거죠. 이런 말을 계속 해주는 거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래도 그 과정에서 잘했다, 결과에서는 좀 미흡해서 아쉬울 수 있겠다, 하지만 또 보완하면 된다, 계속 도전할 수 있는 판을 깔아주는 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기다려야지 되거든요. 지지라는 게 자칫하면은 또 과잉 간섭이 돼요. 과잉 보호가 되고요. 그래서 뭔가가 문제에 딱 걸렸을 때 바로 내가 앞서서 해결을 해주거나 해결책을 먼저 제시해주기보다는 기다려서 아이가 좀 고민해 볼 수 있게, 그리고 스스로 고민해봐서 본 것 중에서 하나라도 할 수 있도록, 그 과정에서 부모의 도움을 구했을 때 내가 도와주는 거, 그거 역시도 막 앞서가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기다렸다는 듯이 막 해주는 게 아니라 조금씩 선택지를 주거나 옵션들을 주거나 힌트를 주거나, 이런 조언자로서의 안정적인 지지 포션을 고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방법적인 측면은 비슷한 연장선이 될 수가 있는데, 실수를 난 허용한다라는 관점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부모로서 실수를 허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감정적인 고통을 경험하게 하기가 싫고 효율성 측면에서도 떨어지니까, 또 부모가 뭔가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생각이 앞서가니까.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실수를 허용하고 시행착오를 경험하는 겁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는 지금 초등학생이고 학령기고 이 교차로에서 갈등을 겪으면서 배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지금 이 시기에 내가 지나치게 실수를 막으려고 하고 먼저 앞서서 가르치려고 하면은 그 순간에는 아이도 안심, 편하고 부모도 편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보면 오히려 아이의 의존성, 자율성과 의존성의 균형 측면에서 아이가 부모의 지지를 받는 느낌을 힘입어 계속 자율성과 책임감을 위해서 도전하는 것을 오히려 방해해요. 그래서 실수 자체를 용납하고 허용하는 분위기를 계속 만들고 실수로부터 회복하는 과정도 계속 격려해주고 어느 정도 작은 리스크는 좀 허용하고 감수할 수 있게 해주고 지나치게 보호하거나 통제하지 않게. 이거는 숙제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친구 관계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부모로서 고민하는 측면이 두 가지죠. 학업적인 측면에서 내가 잘 이번 시험 잘 보게, 학원의 어떤 테스트 같은 거 잘 봐서 원하는 반에 가게, 원하는 학원에 가게 도와주고 싶죠. 하지만 그 과정적인 측면에서 내가 너무 앞서가면 결과가 좋다 한들 앞으로 수많은 도전들이 있을 때 내가 결국엔 계속 앞서가는 역할을 계속하게 되고요. 그러면 아이는 자기가 자율적으로 또는 지지받는 느낌을 통해서 도전하고 싶은 그 마음이 생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보 전진을 위해서 일보 후퇴하는 마음으로 조금 기다려주고 시행착오를 허용해주고, 예를 들면은 숙제할 때 오늘 숙제를 먼저 하고 좀 놀고 쉬기를 바라는 게 부모 마음이고 그렇게 시키고 싶죠. 하지만 자율성을 촉진하는 측면에서 숙제를 먼저 할래 아니면 저녁 먹고 할래 이런 식으로 옵션을 줄 수도 있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 저녁 먹고 했더니 시간이 부족해서 다 못했다. 그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거 봐라. 내가 먼저 하라 그러지 않았냐. 왜 너 맘대로 해가지고 숙제를 다 못하냐. 이런 식으로 비난하게 되기가 쉬워요. 근데 그러지 않고 이 경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도록 물어보는 거죠. 답정너식으로 너는 그러니까 앞으로 숙제 먼저 해야 돼. 이런 거 또는 부모의 말을 들어야 돼. 이런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게 아니라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0점 포인트에서 질문을 하는 거죠. 어땠냐? 너의 마음을 물어보고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해보고 싶냐?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존중을 해주는 거. 내가 기대하는 그 답이 아닐 수 있거든요. 이번에 내가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못했다. 다음번에 할 수 있을 것 같아. 한 번 더 해보고 싶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바로 숙제 먼저 하는 거를 선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머리로 진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해도 내 감정이 용납이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래도 다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또 기회를 주는 이런 시행착오를 통해서 아이가 조금씩 생각하고 느끼고 부정적인 경험을 해보는, 찝찝한 경험을 부모가 허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조금씩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느끼는 게 생기고 그 책임에 대해서 혼자 감당하긴 좀 힘들어서 부모의 도움을 요청할 때도 생기고, 그런 디테일한 과정에서 부모가 끊임없이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했다. 되게 어려웠는데 그래도 너가 혼자 하려는 모습 좋다. 또 혼자 어느 정도까지 하고 이 부분은 잘 몰랐을 텐데 그거를 또 물어보는 것도 굉장히 훌륭하다. 계속 지지해주는 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려면 자율성과 의존 측면에서 부모가 판을 꾸준히 깔아주려면 부모의 불안을 다스리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부모의 불안은 내가 그거를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통제적이지 말자, 불안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평상시에 하는 말이나 행동 또는 아이의 반응을 계속 지켜보면서 내가 아이에게 나도 모르게 통제적이지 않은지, 과잉 보호적이지 않은지, 내 불안을 아이한테 투사하진 않는지, 때로는 아이의 피드백도 도움이 되고 배우자의 피드백도 도움이 되고 내 주변 지인들의 피드백도 도움이 됩니다. 그 과정 역시 매끄럽지가 않아요. 괜히 아픈데 더 아프거든요. 하지만 그런 걸 통해서 좀 더 기다림을 배울 수 있고 내가 앞서가고 있구나, 조금 천천히 가야 될 필요가 있구나를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오늘은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의존을 지원하는 방법적인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궁금하신 거, 더 생각나는 거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또 다음 영상에서 참고를 해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